잠깐 짧게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TCB 평가 기간에 관련돼서 좀 잠깐 보고 갈게요. TCB. TCB가 뭐냐면 기술 신용 평가예요. 기술 신용 평가 해서 TCB, Technical Credit Bureau, 기술 신용 평가, Technical Credit Bureau. 우리나라에는 기술 신용 평가 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 4개가 있는데 4개가 뭐뭐 있냐면 여기 있네요. 자, 이거 뉴스에 나온 거 2016년 10월에 나온 뉴스인데, 자, TCB 평가 민간 3사 평가 인력 1인당 매일 한 건꼴 심사해서 평가하는 기관이 어딨냐 봤더니 나이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 한국기업데이터, 그리고 하나 더 이크레더블,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기술보증기금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술보증기금. 자, 3개. TCB는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 이렇게 3개 하고 기술보증기금까지 총 4개가 있네요. 이렇게 2015년부터 2016년 1년 6개월 정도 이렇게 했는데 평가 인력을 보니까 기술보증기금이 상당히 많죠. 나이스도 뭐 적지 않아요. 180명, 한국기업데이터 150명, 이크레더블 104명. 이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TCB를 평가를 하는 전문 인력으로 되어 있고, 전체 인력 대비 전문 인력이 또 별도로 있네. 전문 인력은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네요. 네, 대략 한 25% 정도. 접수는 14만 건이네. 14만 건. 그 중에 12만 건 정도를 평가하고 있고,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 달 동안 1인당 평균 평가 건수가 기본은 아무래도 인원이 많으니까 한 2건 정도, 2건 정도 하고, 걸리는 시간은 한 3일 정도 걸리네요. 나머지는 보통 2주일에서 3주까지, 평균적으로 뭐 한 달 걸리는 데도 있네. 이크레더블. 와, 1인당 평가 건수 한 달 동안 25개? 와, 하루에 한 개씩 하네, 여기는 거의. 와, 근데 그것도 20일 걸리네요. 네, 어마어마시하네. 비용이 많이 발생하겠죠. 다음과 같이 하면. 네, 그래서 민간 3사 중에서 다음과 같이 거의 75%의 점유율을 기록하는 것은 나이스와 한국기업데이터 2개사가 되고 있고, 이 평가 건수는 한 달에 이크레더블이라는 데가 굉장히 많네요. 네, 아무래도 소규모 업체다 보니까 건수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평균 건수가. 다음과 같이 이게 그 TCB 평가 대출이 아니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많이들 이제 그렇게 하겠죠. 기술금융, 자본 부족, 신용도 낮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 제가 이거 왜 TCB를 오늘 설명을 드리냐면, 이 어떤 평가라는 부분이 우리나라에는 체계적으로 뭔가가 갖춰져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있고, 자, 뉴스 봤으니까, 네. 자, 기술 신용 평가 기간 4곳 이상 늘린대요. 그래서 자, 하도 너무 이제 오래 걸린다는 얘기죠. 평가 기간이. 그래서 보통은 10일 가량으로 이렇게 예상됐던 평가 기간이 굉장히 아까 보시다시피 뭐 2주에서 3주까지 해서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니까, 한 달 가까이 걸리니까 이건 너무 늦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크레더블이 이제 최근에 선정이 됐나 봐요. 2015년에 선정이 돼서 다음과 같이 4개 기관 이상으로 이제 조금씩 가려고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데가 뭐 하나 생기네요. 기술 신용 조회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하나 생기네요. 기술 정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누가? 금융위가 감독위원회 금융위인가 봐요. 금융위가 어디야 도대체? 아무튼 자, 그래서 자, 뉴스를 계속 보면, 자, 은행과 TCB 간 기술금융평가 수수료 두고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대요. 자, 기술금융평가를 하면 100만원이 된다. 100만원. 네, 은행에서 100만원을 내고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평가하는데 돈 안 들어가요. 네, 단지 이제 자사평가를 받을 땐 따로 돈이 듭니다. 자사평가.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TCB 평가를 의뢰하는 이유는 기업 대출을 이제 받아주기 위해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보면 안 나오네. 여기는 안 나오나 보네. 자, 이 웃기는 게 여기 있다. 여기 나오네요. 자, 현재 은행이 기술금융 관련 대출을 해줄 때 은행은 TCB에 10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해당 기업의 기술평가를 의뢰한다. 누구한테? TCB 평가기관. 아까 봤던데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대출 심사를 거친 후 신용 등급을 몇 등급 상향시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자, 이 TCB 평가를 받아서 좋으면 신용 등급을 무슨 근거로 몇 등급을 그냥 올려준대요. 이거 평가 기간 길어야 한 달이라 그랬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신용 등급을 어떻게 한다고요? 몇 등급이나 상향시켜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준대요. 물론 이게 기업 등급인지 개인 신용 등급인지 모르겠지만 기업 등급이겠죠. 이 평가를 거침으로 인해서 기업의 신용 등급도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체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세하게 뭐 왜 그렇게 되냐. 우리나라에 대한 그 어떤 평가하는 부분은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건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평가지.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네 지금. 아무튼 100만원 정도 평가를 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은행하고 연결돼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웃겨요. 자 TCB를 이용할 경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해서 부담이 된대요. 자 누가 부담해? 은행이 부담해요. 그런데 중소기업 대출을 얼마를 해야 된다고요? 3억을 해야 수수료에 대한 비용의 수지를 맞출 수 있대요. 그 말은 1억당 한 얼마? 0.1억당 1%가 얼마야? 1억당 1%가 100만원이잖아요. 자, 1%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부담이 된대요, 은행에서. 그 말은 이만큼에 대한 수익 쉐어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1%에 대한. 왜냐면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되니까.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걸 어디다가 얹을까요? 은행들이? 금리에다 얹겠죠. 금리에다. 대출해주는 금리에다가 이 100만원의 수수료의 금리를 얹어서 대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은행도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웃기지 않아요? 자, TCB 평가해서 만약에 평가금이 1억 나왔어요. 근데 100만원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금액 단위별 평가 금액을 책정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렵죠. 그 TCB를 평가를 10억 하면 1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금리에서. 웃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겠나? 안 되시려나? 아무튼 이거 상세한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거는 이제 검색한 내용 TCB.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 자, TCB 평가는 T1부터 T10까지 10가지의 평가 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이제 TCB 평가 등급이라는 게 있고, 은행 평가 등급이 이제 또 AA부터 해가지고 A 트리플부터 뭐 BB 해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평가를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리게. 그냥 통합으로 하지. 그놈이 그놈인데 어차피. 헷갈리잖아. T6 이상인데 얘는 BB 이상. 얘는 T6 이상인데 BBB 트리플 플러스 이상. 평가를 뭐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지. 평가를 좀 일치시키면 좋잖아요. 그죠? 같은 것들 대비해서 뭐 T6 뭐 마이너스라든지 T6 플러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굳이 BBBB 이런 거. 이게 아마 은행 평가 등급은 국제 평가 등급이고, TCB는 TCB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평가 등급이라서 이렇게 되나 봐. 근데 이게 제가 오늘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 TCB에 대한 이 평가가 얼마나 웃기는 건지를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TCB 평가 기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나이스를 볼게요. 나이스.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가입해서 이 TCB 평가 등급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보면 이게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자, 일단 로그인을 해야겠죠. 자, 로그인. 아이고.
비밀번호.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걸 좀 볼게요. 이게 지금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조금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회원가입을 했어요. 네, 제가 있는 회사 이름은 요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고객센터. 네, 고객센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이제 뭘까요? 평가에 대한 부분이겠죠. 평가에 대한 부분. 수수료 변경 안내 뭐 이런 게 있네요. 자, 여기 평가 안내인데, 자, TCB 평가 등급 체계. 네. 자, 여기 보시면 이 TCB 평가라는 게 얼마나 웃기는 내용인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기술 평가 등급이 T1부터 T10까지 있어요. T1부터 T10, 네, T10까지고, 나이스 기술 신용 등급은 AAA부터 다음과 같이 D 등급까지 해서 16단계로 나눠져 있고, 다음과 같이, 네, 뭐, 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는 건 좀 더 많이 나눠져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요걸 먼저, 오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요거예요. 자, T1. T1이라는 게 기술력 수준이 상위 5%에 해당한대요. 그럼 이 5% 상위라는 부분이 도대체 뭘 기준으로 5%라는 거예요? 기술력 수준이라는 거에 대한 상위 5%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술 환경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대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그걸 누가 알아? 예, 뭐 자기들이 신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뭐 예상되나? 예, 없어요. 이 지표라는 게 없어. T1부터 T10인데 어떤 지표라는 게 없어. 그러면 기술력이라는 부분을 검사를 받지, 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회사가 얼마나 되길래 그 상위 5%, 자기네들한테 받은 회사에서의 5%를 얘기하는 건가? 이 실체가 없다니까, 이렇게. 평가 지표라는 거에 대한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T2를 받다가도 T6로 갈 수도 있고 T6에서 T2로도 갈 수 있고, 이거는 알 수가 없어. 평가 지표라는 게 참 모호해요. 근데 이게 신용등급하고도 비슷해. 신용등급 1등급이나 신용등급 10등급이 나와 있는데 2등급이었던 사람 금방 10등급 되기 쉽죠. 똑같아요. 물론 이거 관련돼서 이제 TCB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나름 평가 지표가 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되게 웃기는 게, TCB 평가를 하는데 자산가치를 평가를 같이 해요. 기술 평가인데 기술력에 대해서 오로지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한번 평가 신청란 한번 보시면 더 가관이에요. 자, 자산평가, 자사평가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자, 이렇게 뭐 표준하고 정밀인데 기본적으로는 뭘 해야 돼요? 정밀로 들어가야 돼요. 자, 정밀평가는 얼마예요? 1100만원. 표준평가는 82만 5천원 돼 있어요. 자, 수수료 부가세 포함이에요. 자, 제 회사고요. 예. 이렇게 해서 신청하게 하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돈을 내야 되니까 저는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보여드릴 게 뭐였냐면, 뭐 여기 비술평가 이런 내용이 있고, 뭐 보여드리려고 했더라? 사전진단, 수기업, 협력사, 평가관리, 사전진단? 뭐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네, 뭐 기업 정보를 다 입력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뭐를 보여드리려고 그랬지? 마지막으로. 네. 잊어버린 것 같아. 고객센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웬만큼 다 나와 있고, 아까 T1부터 T10 그렇게 돼 있고, 평가 신청란에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랬다. 웃기는 거. 자, 여긴가 맞나? 기술평가, 기술신용평가는 이제 정책금융공사 온랜딩 대출 또는 뭐 금융중개 지원 대출,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TCB 평가 연계 상품을 이제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려는 게 그 뭐였지? TCB 평가에 대한 내용, 이거 등급 체계, 수수료, 모든 서류, 실사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게 뭐 나와 있었는데, 실사진행, 평가진행, 서류인가? 메일은 아니고. 평가 수수료 이게 아니고, 등급 체계는 아까 그 10등급이고.
이게 뭐가 있었는데 그게 없네. 아, 참. 좀 더 자세한 건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 내용이 있어요. 웃기는 내용인데 뭐냐면 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서류 제출이든 이 평가에 대한 내용이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 말은 돼 있는데 그 제출을 하지 않으면 신용 등급 평가에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출하지 말라는 내용일까요? 제출하라는 내용일까요? 제출하라는 내용이겠죠, 제출. 그죠? 네, 그 내용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 그 내용이 어딨지? 표준 약식 아니고 아니 수수료 내용이고 그건 제가 다음에 또 한번 스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좀 웃기는 내용이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스 TCB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은행에서 이제 TCB 평가 등급 취급하는 건 T6예요. T6까지가 다이다이. 네, 6등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은행들은. 다음과 같이 뭐 대상 기업들 해서 중소기업과 법인 개인 사업자 했는데 개인 사업자도 받아주네요. 농협은. 다음과 같이 우수기업 대출이라는 거. 그다음 한도 같은 거. 네. 뭐 좀 이렇게 나옵니다. 예. 뭐 제가 요즘 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방송 준비를 좀 깔끔하게 못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또 안 보시기도 하는데 좀 더 아무래도 제가 좀 그렇게 이제 많이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조금만 더 자세히 상세히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는데라는 아쉬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어, 저도 나름대로 이제 조금 더 경험을 더 쌓아야지 아마 그런 수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려 그러면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봐주시고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셔야겠죠. 그리고 이메일이나 뭐 전화 연락을 좀 주세요. 연락을 하라 그랬더니 뭐 한 두 분 정도 연락 오고 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그냥 알고 넘어가서 그냥 이해했어 나 알아 라고 하는 거하고 직접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고 대화하고 습득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뭐 물어보는데 뭐 돈 드는 거 물론 전화비 조금 들겠죠. 뭐 이메일 쓰세요. 그러면 네. 이메일이라도 하시면 그게 그게 공부입니다. 네. 제가 뭐 방송하면서 늘 얘기했지만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계속하지만 그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책을 보면서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 왜냐면 현실은 또 좀 다르거든요. 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 좀 표준화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직접적으로 체득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지 말라는 건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네. 실질적인 거 직접 부딪히면서 실수도 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깨쳐야 그게 현실이고 또 바뀌어요. 작년에 그랬다고 해서 올해 그럴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그럴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또 현실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저보다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 라스트 음악은 항상